좋아. 어. 해결. 러닝을 쉬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동호회 활동인 축구를 하고 왔는데요. 풋살이죠. 미니축구 풋살을 한 2시간 정도 쉬었다 뛰었다 하면서 몸을 그걸로 좀 훈련을 대체를 했습니다. 이게 뭐 보통은 이거를 안 하고 요 시간에 뭐 하프라도 뛰든지 해야 당연히 이제 러닝 이코노미가 올라가고 대회 준비는 그게 맞지만 제 개인적으로 또 너무 좋아하는 운동이고 이런 쪽으로도 또 개발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저는 러닝은 진짜 혼자만 하고 다른 이런 동호회라든지 다른 인간관계 또 다른 쪽으로 쌓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 훈련을 하는 이 100일 훈련의 목표가 나의 어떤 다른 생활이나 회사나 동호회나 취미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훈련을 쌓아간다. 이런 운동, 축구에도 도움이 되는 선에서 운동을 추가한다는 느낌으로 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이게 러닝이랑 러닝이 베이스가 되는 다른 구기 종목이라든지 다른 취미 운동들을 병행하시는 분이 있으면 러닝을 해서 코어 근육이나 하체 근육이 발달을 하고 심폐지구력이 향상이 됐을 때 다른 운동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모든 운동의 베이스가 되는 게 러닝이기 때문에 이런 걸 또 검증하는 느낌으로 하루 정도 이제 운동을 다른 걸 해봤고요. 뭐 당연히 몸에 다른 여러 가지 충격이 쌓이고 안 좋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닝을 하면서 쌓인 부분을 더 풀리는지, 그다음에 러닝을 할 때 쓰지 않는 다른 근육들을 쓰고 다른 관절들을 쓰면서 약간 뭐 미세한 뭐 데미지가 쌓이겠지만 그런 것조차 몸을 또 밸런스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보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대회 기록용으로는 안 좋습니다. 무조건 축구라든지 다른 거는 부상의 위험이 높은 운동이고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본인의 생활과 취미와 이런 쪽을 비중을 둘지 순수하게 오직 대회 기록만을 목표로 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또 서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축구만 또 축구를 하다 보면 러닝을 할 때 쓰지 않는 근육들을 쓰고 좌우 이렇게 회전이라든지 다양한 근육을 쓰기 때문에 또 약간 길게 보면 러닝을 할 때 계속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곳에 대한 부상에 대한 좀 위험을 저는 서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뭐 당연히 운동도 잘 됐고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그동안 이제 더위에 적응을 해둔 덕분인지 이 무더운 30도 체감온도 30도의 날씨에도 무사히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 건데요. 당연히 축구를 했고 풋살을 했으니까 축구화를 신고 했겠죠. 근데 축구화가 다 이렇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좀 특이하게 제가 대학생 때부터 계속 축구를 해오면서 인주 잔디구장 구장 축구 풋살 다양하게 해봤는데 약간 최고의 축구화 풋살화 조합을 찾아가지고 혹시나 저처럼 이제 축구인이나 축구 동호회를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조금 이렇게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냥 축구를 너무 잘한다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도구에 대한 탓을 하지 않겠죠. 어떤 신발을 신건 어떤 축구화를 신건 풋살화를 신건 상관이 없으실 거고 제가 특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러닝을 좋아하고 마라톤 대회를 자주 나가고 풀코스를 뛰는 걸 좋아하는 달리기 원툴의 러닝 원툴의 어떤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 조기 축구를 하는데 특히 달리기만 잘해. 그리고 체력도 좋아. 근데 공은 그렇게 잘 차나? 잘 모르겠는 그런 게 저거든요. 40대에 약간 배도 나온 비만 체중에 그다음에 이제 뛰기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아저씨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게 아무튼
다양한 발재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치고 달려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운 좋으면 한두 번 제끼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팀 내에서 그 주력 담당을 하는 건데,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풋사라가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동호회, 조기 축구 하는 사람의 특징이 달리기도 잘하고 뭐 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본인이 단점이 있잖아요. 달리기는 빠르고, 순발력도 있고, 좋은데, 공에 대한 어떤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터치라든지, 패스를 받을 때 트래핑이라든지, 이런 게 좀 첫 번째 떨어지고, 정교함이 떨어진다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직진으로 달리다 서다만 하는 것만 해왔기 때문에 좌우 턴이나 급격한 뭐 급브레이크나 이런 걸 하면서 생기는 충격을 받았을 때 관절에 쌓이는 데미지. 아무리 비만이라도 해도 러닝을 이렇게 종종 한다는 거는 본인의 주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케이턴스를 올림으로써 충격량을 완화시키고 그걸 잡아주는 근력에 의해서 무릎이나 관절에 데미지 없이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축구는 그거랑 다르게 무조건 급가속을 했다가 딱 멈추고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강한 충격량이 이 관절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는 막 흥분을 해서 모를 수 있지만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무리 뛰어도 안 아프던 무릎이 너무 아파. 왜냐면 뭐 살이 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신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인데 나이키 TM4 지금부터 한 뭐 두세 대 전 모델이고요. 9 정도였던 것 같은데 되게 오래 신었어요. 한 3, 4년 이상 신은 것 같고 다행히 이제 아카데미 버전 제일 싼 겁니다. 예, 가격도 제일 싸고 기능도 가장 없고 나이키의 이제 기본 모델인 건데 얘를 근데 그냥 신으면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권하는 얘를 권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지금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은 인조 가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본인의 단점을 이, 이, 이 도구가 커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천연 가죽이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아니면 TM4 라인처럼 천연 가죽의 느낌을 최대한 살렸다고 광고하는 뭐 인조 가죽일지언정 어쨌든 천연 가죽이 약간 도톰하게 들어가야 공이 왔을 때 얘가 충격을 받아주고 죽여주고 내가 공을 찰 때도 그나마 좀 방향성을 잡아주고 공과 얘가 적절한 일정한 감각을 유지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아니 뭐 빠르게 치고 나가는 스피드라든지 경량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킥력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러닝을 함으로써 향상을 막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트래핑 능력, 뭐 패싱 능력, 받는 능력, 공을 다루는 능력은 축구로 온전히 레슨을 받고 혼자 계속 공을 연습을 해야 시간 투자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좀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 거를 이 어퍼가 천연 가죽이라든 지금은 또 여러 가지 환경 동물 보호의 의미로 천연 가죽이 점점 줄고 있긴 한데 그래도 구할 수 있으면 천연 가죽이면서 터치감이 좀 있고 너무 얇고 뻣뻣한 천연 가죽은 사실 인조 가죽이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어느 정도의 쿠션감이 좀 도톰하게 있으면서 천연 가죽의 느낌을 살려주는 신발을 첫 번째로 권유를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최고의 이제 핵심인데 이 쿠션 패드랑 인솔을 바꿔 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얘는 이제 아카데미 모델이니까 아카데미가 나이키 축구화 중에 가장 밑에 급 아무 기능이 제일 적은 모델이거든요.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기본 쿠션도 적겠죠. 이런 신발이라도 이 바닥에다가 이 쿠션 힐패드라 그러는데 힐패드랑 인솔을 바꿔서 끼면 이거를 제가 1년 전에 제 친한 지인분한테 소개를 받고 속는 셈 치고 써봤는데 이걸 신은 이후로 축구한 다음날 무릎이 안 아파요. 몇 년 내내 아팠거든요. 축구를 하면 하루 종일 막 쩔뚝거리고 그 다음날 무릎이 아파서 못 뛰고 어제처럼 오늘처럼 운동을 한 날은 금방 또 통증 때문에는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해서 못하는 게 되는 건데 이건 뭐 광고나 그런 게 아니라 정보 공유인데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건 어쨌든 저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샀어요. 이게 로드 프로라는 회사 건지 힐패드 XC라는 건데 얘를 광고를 하는 거 아닌데 이 소재가 좀 좋더라고요. 사실 인솔도 인솔인데 요 특유의 요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한 소재가
되게 내구성도 좋고 쿠션감을 살려주고 몸에 어떤 전해지는 강력한 그 짜릿한 통증을 완화를 시켜줍니다. 요 패드는 한번 꼭 축구화 밑에 깔창과 신발 사이에 넣어서 한번 신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요 인솔은 이제 기본 좀 쿠션이 도톰하게 에바폼이 들어있다는 건데, 뭐 코어플렉스라는 뭐 그곳에서 나온 제목인 것 같고, 상품명인 것 같고, 옵솔라이트가 있어서 뭐 냄새를 막아주고 좋다 뭐 이런 거겠죠. 어쨌든 얘도 뭐 이렇게 얘도 도톰하게 앞에서 치고 나갈 때, 그리고 앞에서 방향전을 할 때 이 에바폼이 되게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인솔 추천드리고, 그리고 패드 추천드리고, 요렇게 요거에 천연가죽 축구화 중에 좀 저렴한 거를 구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신으시면 아주 러닝을 좋아하시는데 러닝 원툴의 축구화다. 그러면 이제 무릎 안 아프게 다음날 또 그냥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무릎 통증이 없이 뭐 아프더라도 뭐 다른 몸살이 날지언정 관절은 닳지 않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고요. 약간의 단점은 있어요. 이게 뭐 너무 접지가 이게 탁 될 때나 몸이 안 좋을 때는 확실히 이게 기본에 비해서는 한 2, 3mm 이상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발목을 삐끗할 확률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턴할 때 뒤꿈치 착지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있고, 너무 푹신푹신하게 푹푹 빠지는 인조잔디 구장에서는 더 조심해서 뛰어야겠죠. 그럼에도 발목은 뭐 살짝 뼈도 3일 뭐 치료하면 전혀 이제 뭐 후유증 없이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릎은 한번 손상이 되면 비가역적인 부분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요 조합은 그분도 무릎을 어떻게 좀 손상이 커서 수술을 거의 시술할 정도의 분이셨던 걸로 들었거든요. 요 조합으로 좋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이 패드, 좀 몰라요. 알 수 없는 패드와 요거는 또 후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언더독이라는 뭐 회사 거였던 것 같은데, 뭐 링크를 드리진 않을 거고, 저도 모르는 회사니까 링크를 따라서 제가 가서 샀던 화면 캡처한 거를 좀 공유를 할 테니까, 뭐 네이버 같은 데 쳐서 찾아서 한번 신어보시고, 이거는 진짜 강추드립니다. 제가 뭐 축구를 계속 해왔지만, 못하지만 계속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좋습니다. 이 패드가 사실 좋습니다. 이 패드를 끼임으로써 축구를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예, 진짜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픕니다. 이거는 진짜 강력히 추천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도 혹시 살을 빼긴 싫은데 축구는 계속 하고 싶고 축구만 하면 무릎이 아파서 쩔뚝거리셨던 분들은 패드랑 인솔을 좀 바꿔 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터프화 신으시고, 그다음에 뭐 큰 인조잔디에서 큰 고장 천연잔디에서도 뭐 AG 쪽으로 신으시고 FG 스터드는 신지 마시고요. 아무튼 오늘은 약간 뭐 운동이 옆으로 샜는데 이런 날도 있어야겠죠. 축구를 잘 했습니다. 내일도